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되돌아보는 사이언스 핫파이브 시간입니다.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을까요? 이동훈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네, 5일 소식부터 알려주시죠. 네, 최근에 이 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이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. 연일 하루 확진자 수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 이 미국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독감까지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. 지난해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네. 이 지난 겨울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라든가 이 거리두기 조치를 강력하게 시행을 하면서 독감이 전파될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고요. 이 덕분에 이 독감이 거의 역대급으로 잠잠하게 지나갔습니다. 네. 하지만 올겨울에는 이미 환자가 급증하면서 독감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는데요. 지난해 이 독감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면역력이 낮아져서 아이들을 비롯한 취약계층에서 발병 위험이 더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이렇게 되면 이 오미크론 확산만으로도 힘겨운 이 의료 체계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. 더 우려가 되는 것은 이 코로나19 증상이 독감과 비슷해서 의료 현장에서도 혼란을 겪을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. 사실 우리나라도 이 겨울이 되기 전에 같은 우려를 했었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런 만큼 이 미국과 같이 상황이 악화하지 않도록 미리 좀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. 네. 특히 고령층과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런 그 독감 백신도 꼭 챙겨서 네. 맞으셔야겠습니다. 자, 4위 소식은 뭐죠? 네, 이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이 이르면 이 다음 달 중에 국내에서의 사용 허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이렇게 되면 뭐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또 이 화이자 모더나에 이어서 노바백스가 국내에서 5번째로 허가 백신이 되는 건데요. 이 노바백스의 백신은 지난 20일에 유럽의약품청에서 조건부 판매 승인을 받았고요. 또 21일에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. 네. 식약처도 지난 15일부터 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 생산하는 이 노바백스 백신의 허가 심사를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. 이 노바백스 백신의 경우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 단백질을 몸 안에 주입을 해서 항체를 생성하는 아주 이 전통적인 단백질 재조합 방식으로 개발이 됐습니다. 네. 이미 뭐 소아 비형 간염이라든가 독감 등의 백신에 이런 이 재조합 단백질 방식이 많이 사용이 돼 왔는데 그래서 이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한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백신 또 이 mRNA 방식의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보다 비교적 안전성이 높고요. 또 이 거부감이 훨씬 더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예. 뭐 현재는 이 유럽의약품청과 WHO가 이 노바백스 백신을 1, 2차 접종용으로만 승인을 했고요. 네. 우리나라도 이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접종 허가를 신청해서 검토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허가 후에 국내에 도입이 되면 이 미접종자에게 1, 2차용으로 우선적으로 사용이 될 방침입니다. 네. 네. 무엇보다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백신 자체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겠습니다. 다음 3위 소식은 뭔가요? 네, 이 코로나19 상황이 점점 더 길어지면서 이제는 이 마스크 없는 삶을 상상하기가 조금 어려워졌는데요. 그렇죠. 네. 이렇게 오랫동안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에 대한 피로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 마스크 가드라든가 귀 보호대 같은 이 보조용품을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이 시중에는 이런 제품들을 시험을 해봤더니 오히려 이 마스크의 방역 효과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예. 마스크를 쓰고도 숨쉬기 편하게 도와준다는 이른바 이 마스크 가드 10개 제품을 살펴봤더니 대부분 이 유해 물질 차단 효과를 크게 떨어뜨리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. 이 6개 제품은 얼굴과 마스크 틈으로 새 들어오는 외부 공기의 정도가 기준 규격 미달로 나타났고요. 이 2개 같은 경우는 턱과 코 부위의 간격이 너무 크게 벌어져서 시험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합니다. 예. 또 일부 이 귀 보호대에서는 유해 물질이 나오기도 했는데요. 10개 제품 가운데 1개 제품에 금속 단추가 있었는데 이 단추에서는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니켈이 검출이 됐고 또 다른 1개의 제품에서는 인조 가죽끈에서 이 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. 예. 이런 뭐 해당 제품들은 판매를 중지를 하고 교환과 환불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는데요. 이 소비자원은 마스크용 액세서리가 인체에 장시간 직접 접촉하는 제품이지만 재질별로 관리 기준이 달라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이 안전 기준 마련이 좀 시급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. 네. 무엇보다 마스크는 얼굴에 밀착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안 쓴 거나 마찬가지다. 네, 네, 이 부분을 맞습니다. 기억을 해야겠습니다. 자, 이제 2위 소식이죠? 네, 이 지난 주말이었습니다. 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강력한 망원경으로 꼽히는 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이 성공적으로 발사돼서 순항을 시작을 했습니다. 네. 이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인류에게 성탄절 선물 보따리가 되었다 네. 이렇게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. 그랬었죠? 네, 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5일 오전 9시 20분 이 남미 프랑스령의
기아나 우주센터에서 아리안 5호 로켓에 실려서 발사가 됐습니다. 이 망원경은 앞으로 한 달 동안 이 지구와 태양의 중력 균형이 이루어지는 지구 밖 150만 킬로미터 지점, 그러니까 이 제2라그랑주 점으로 향하게 됩니다. 네.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관문이 남아 있는데요. 이 테니스 코트 크기의 태양빛 차광막과 이 종이처럼 접힌 지름 6.5m의 주경을 펼치는 과정이 있는데 이렇게 상당히 까다로운 우주 전개까지 무사히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. 예. 이런 과정을 모두 거친 이 제임스 웹 망원경은 우주 끝에 있는 1세대 별과 은하 또 태양계 밖의 외계 행성을 관측할 계획인데요. 이 근적외선과 중적외선으로 이 우주 곳곳을 들여다본 뒤에 이 처음 나오는 관측 결과는 6개월쯤 후에 지구로 보낼 예정입니다. 네. 네. 발사는 성공을 했고 이제 남아있는 관문들도 잘 거쳐서 네. 우리에게 볼 수 없었던 그 우주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. 마지막 1위 소식은 뭔가요? 네, 최근에 일본 정부가 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로 내보내기 위해서 아주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이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지난 21일에 오염수를 방류하기 위한 이 해저 터널 등의 시설 공사 계획서를 제출을 했는데요. 예. 오는 2023년 4월 중순까지는 공사를 마친 뒤에 본격적으로 방류를 시작한다는 겁니다. 일본 정부도 이 오염수 방류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과 또 업종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배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. 하지만 여기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입니다. 예. 이런 가운데 이 올해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의 양이 크게 줄었다.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죠. 예. 이 지난해보다 강수량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년보다 1만 8천 톤, 그러니까 무려 30% 정도나 이 오염수량이 줄어든 건데요. 예. 이유는 문제가 발생했던 이 원자로 건물의 지붕을 고쳤기 때문입니다. 이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후쿠시마 원전이 134호기 건물이 망가졌는데 지붕에 큰 구멍이 생겼고요. 특히 이 3호기 같은 경우는 그 지붕에 지름이 1000제곱미터에 달하는 아주 큰 구멍이 있었습니다. 네. 그런데 이걸 지난해 여름에 도쿄전력이 수리를 했고요. 이걸 메우면서 빗물 유입이 줄어들었고 그에 따라서 이 오염수 발생이 줄어들게 된 거죠. 예. 이렇게 되면 이 오염수의 저장 탱크 용량이 부족해지는 시기가 당초 예상했던 2023년 봄에서 9월 초 정도로 늦춰지게 되는데 뭐 봄까지 서둘러서 이렇게 오염수 방류를 시작해야 했던 이런 일본 정부의 움직임도 네.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 보입니다. 네. 방사능 오염은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. 네, 철저한 검증과 안전 대책이 마련될 수 있게 우리도 목소리를 내야겠습니다. 자, 이동훈 기자와 함께 올해 마지막 주 주목받은 소식 살펴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